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고 있는 유국장TV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말이죠, 책임보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PD님,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죠? 네네. 네. 그런데 요즘 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네네. 이런 상담 많이 받거든요. 네. 전에보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아, 그 상담을 하시게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동기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적지 않다는 것과 이렇게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사고가 나게 된 피해자들이 상담을 예전보다 많이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컨텐츠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이죠. 네. 먼저 제가 보험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김 PD님. 김 PD님도 자동차 보험 들고 있죠? 예, 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종합보험이겠죠? 예, 종합보험이긴 한데 네. 차가 엄청 오래돼서 자차는 안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익이 됩니다. 그거 네. 뭐 좀 오래된 건 안 들어도 됩니다. 네. 예,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책임보험만 들은 것은 아니죠? 네, 당연히 종합보험입니다. 그렇죠. 네. 자, 당연히 종합보험 뭐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책임보험 차량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0% 정도를 상회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륜차죠. 즉 오토바이는 대부분 책임보험이다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 거의 다 책임보험 대인 원만 들어있다. 자, 쉽게 이 얘기를 하면 이런 보험을 우리가 불안전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이꼬르 무보험 차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네. 그냥 무보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타이틀인데요. 책임보험 가해자는 먼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자, 이렇게 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면 이것은 바로 무보험 차량 아니겠어요? 네. 자,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되기 때문에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작금에 이런 그 무보험 차량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태연하고 미안함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저 보험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책임보험인 것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선량한 피해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보험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보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김 PD님. 네.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대인 1, 대인 2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치면요. 네. 대인 1은 말이죠, 정확히 책임보험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서 급수와 보상 한도가 급수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네. 자, 1급에서부터 14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14급은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염좌 같은 병명이 붙는 12급은 120만 원이고요. 네. 제일 부상이 심한 1급은 3천만 원, 이런 식입니다. 네. 많은 피해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 2주 염좌 진단인데요,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병원 치료비. 두 번째, 위자료. 세 번째, 휴업손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2급 염좌 병명의 피해자가 병원에서 병원 치료비로 120만 원을 소진하게 되면 더 이상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의 보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 PD님 좀 이해 가시죠? 네네. 네, 이런 보험은 그래서 정상적인 보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책임보험인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말이죠,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는다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별표 2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의해서 최고 1급인 경우에 1억 5천만 원에서부터 마지막 14급은 1천만 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만약에 젊은 사망 피해자가 있다든지 중상해 피해자라든지 또 아니면 피해자가 아주 고액 연봉자가 장애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책임보험으로는 커버가 되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좀 하자가 있는 보험이죠. 네. 대인2입니다. 종합보험입니다. 이 종합보험은 타박상이나 염좌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도 없이 무한대로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에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죠. 네. 그냥 종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담인데요. 김 PD님이 예전에 그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려고 그 선물 사러 가면 그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 있었는데요. 네. 그 상자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네. 뭐 김 PD님도 기억나시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네. 그 종합 선물 세트가 요즘도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네. 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네. 애들 있는 친구들 집에서는 네. 가끔씩 선물 받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안에 보면 뭐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뭐 장난감도 있고 뭐 네네. 어린이들에게 아주 필요한 거 다 들어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종합 선물 세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종합보험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에게 무한으로 다 해주는 겁니다. 치료도 해주고 뭐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보상도 다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종합보험이다. 대인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 PD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책임보험차에 피해 입은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네.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방법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내가 가입한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사용하는 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가해자에게, 그러니까 가해를 한 그 차량 소유주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사용한다. 이 얘기는, 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누구 보험이죠? 김 PD님? 제 자신의 보험.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김 PD님 좀 그 이상하지 않아요? 보험료가 할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서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네. 할증까지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 오지요? 네네. 네, 그럼 그게 답인 것입니다. 네. 네네.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식이죠. 네. 자, 그래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정확한 것이 뭐냐면요.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있습니다. 네. 약관에 의한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말이죠. 법원에서 기준하는 그 합의금과 이런 차이가 좀 크게 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큰 부상인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배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소송을 해서 법원 기준으로 받아내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는 위자료 및 임금 산정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금액적 손해가 크다고 느끼게 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 진행이 뭐 최선 아니겠어요? 네. 또 하나, 형사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게 되면 그 합의 금액을 공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네, 형사 합의금 의미 없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보험회사는 가해자로부터 받는 그 형사 합의금도 합의금에 포함되므로 추후 보험금에서 공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말이죠.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가해자에게 민사적 소송을 해서 피해를 배상받는 경우인데요. 네. 만약에 업무용 차량이었다든가 아니면 업무용 그런 오토바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해자와 사업주로 소송을 하면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를 하는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다. 네. 그러면 그 업주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업주하고 가해자하고 묶어서 소송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배상받기 쉽겠죠. 대상이 넓어졌으니까요. 네. 물론 이때는 법원에서도 말이죠. 형사 합의금 받았다고 공제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잘 문구를 작성해놨는데 기피님 한번 보세요. 네. 자, 책임보험은 이꼬르 무보험 차량이다. 네. 또 이꼬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제외된다. 네. 또 이 꼴은 그래서 형사처벌 받는다. 이렇게 정의하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요즘 도로에 오토바이 많이 다니는 것 알고 계시죠, 김 PD님?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배달 음식 문화가 많이 늘었고요. 네.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예, 요즘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사고도 거기에 비해서 많이 비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는 것이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틀립니다. 네. 책임보험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상담하시는 분들도 전에 비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많다는 것을 제가 체감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무조건 첫 번째가 사고관할경찰서에 사고조사계에 신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야만 나중에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운전자들 중에서도 뭐 이륜차 운전자나 뭐 사정이 있어서 또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도 있지 않겠어요? 네. 네,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이런 분들은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제가 언급을 해드립니다. 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의 최고의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보험만 들고 타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자, 어때요, 김 PD님? 책임보험이 무엇이고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말이죠. 일사천리로 잘 처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네. 그 일상에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특히 이제 이런 사회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좀 도움 되겠죠? 네. 저도 뭐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요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